하지만 유독 중이염이 잘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거를 이관 기능이 좋지 않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중이염의 치료는 대체 어떻게 하게 될까요? 누구는 항생제를 써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한번 쭉 정리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감기 걸릴 때마다 중이염이 자꾸 오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항상 중이염을 달고 크는 아이들, 항생제를 2주, 3주 썼는데 다른 병원에 가도 또 항생제를 반복하고 있는 아이들 있으시죠? 여기 가면 항생제 몇 달 써야 된다, 저기서는 항생제를 안 써도 된다, 어디서는 또 수술을 받아야 된다, 소견들이 가는 곳마다 달라서 헷갈리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쭉 정리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소아의 중이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바로 가시죠. 먼저 중이염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왜 생기는 걸까요?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에서 이 코 안쪽, 입의 안쪽 비인두 공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바로 감기라고 합니다. 감기에 걸리게 되면 합병증으로 이 비인두의 염증이 귀 쪽으로 점점점 퍼져나갈 수가 있는데, 염증이 퍼져서 여기 중이에까지 염증이 생기면 그걸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소아는 어른들보다 이 비인두 중이를 연결하는 귀 인두관이 유독 짧고 수평이어서 감기에 걸릴 때마다 염증이 쉽게 중이로 넘어가다 보니 중이염에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귀의 구조가 완전 정상인 아이들도 어릴 때 중이염을 2번에서 3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독 중이염이 잘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거를 이관 기능이 좋지 않다고 표현하는데, 유독 다른 애들보다 귀의 구조가 수평이고 또 염증이 잘 퍼지는 근데 여기에 체크밸브처럼 한번 중이염으로 퍼지면 염증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구조를 가진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중이염을 계속 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기침 콧물만 나다가 금방 끝나는 감기를 항상 요 중이염이 합병증으로 생기다 보니까 항생제도 많이 쓰게 되고 중이염이 잘 빠지지를 않다 보니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중이염의 치료는 대체 어떻게 하게 될까요? 누구는 항생제를 써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정답은 급성 중이염일 때 항생제를 써야 한다 입니다. 중이염은 보통 처음에 빠른 속도로 퍼질 때 고막 안에 염증이 빵빵하게 차면서 고막을 이렇게 밀어내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면서 아프기도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생긴 중이염을 급성 중이염이라고 하는데, 급성 중이염은 감기에 대한 합병증으로 세균 감염이 동반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항생제를 2주에서 길면 3주 정도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급성 중이염이 빨리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귀의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안 좋은 친구들은 중이염이 안 끝나고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중이염이 치료가 되지를 않고 남아있게 되면 점점 귀 안에 균은 없어지는데 물만 차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삼출 중이염이라고 해요. 이 삼출 중이염은 사실 세균은 없이 물만 차 있는 상태라서 아무리 항생제를 써도 이럴 땐 효과가 전혀 없어요. 이럴 때는 항생제를 쓰지 말고 오히려 중이에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콧물과 비강, 붓기 등을 잘 조절해주면서 기다리는 것이 답입니다. 감기가 다 끝났는데도 귀에 맑은 물이 차 있는 삼출 중이염이 계속된다고 하면 아무 약도 쓰지 않고 기다리기가 답입니다. 조금 제가 속상한 게 이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의원에 여기저기 병원에서 한 달 넘게 항생제를 쓰다가 오시면 이 중이염을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셔서 오시는 건데, 오히려 항생제는 지금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 약 좀 끊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표정이 좀 안 좋아지세요. 또 요즘에는 이렇게 기다려보자고 했을 때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사를 찾아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항생제를 막 2달, 3달, 길게는 6달까지 쓴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항생제 써보신 분들은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이염이 항생제를 쓰건 안 쓰건 똑같이 오래 갑니다. 이렇게 항생제를 오래 먹이는 것은 아이들에게 큰 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이염이 있다고 절대로 이렇게 길게 항생제를 먹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급성 중이염 첫 2주에서 3주 정도만 항생제를 먹고 그 이후에는 중이염이 있어도 항생제를 끊는다가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항생제를 안 쓰고 맑은 삼출 중이염으로 계속 이렇게 중이염이 남아있어도 아이는 괜찮은 걸까요? 이 질문에 정답을 드리자면 3개월 이내로 중이염이 좋아지면
괜찮다입니다. 중이염이 자주 걸리고 오래 가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요 3개월을 잘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중이염이 오래 지속되든 아니면 감기가 걸리고를 반복해서 새로운 중이염이 이어져서 가든 3개월 이상 중이염이 지속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맑은 물이 귀에 차 있는 상태는 아이들이 이어플러그를 귀에 막은 것처럼 물 때문에 좀 먹먹한 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3개월 이상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청력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아이의 언어 발달과 사회성, 인지 능력에도 큰 지장을 주게 되어요. 그래서 이 삼출 중이염이 3개월이 넘어갈 것 같으면 항생제를 다시 시작한다거나 새로운 항생제를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수술을 고려해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로 예약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는 건 요 귀에다가 환기를 시켜주는 작은 환기관을 고막에 튜브를 넣는 수술인데 이렇게 환기관을 고막에 넣어주게 되면 중이염이 아예 생길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중이염이 자주 생기고 오래가는 친구들은 환기관을 삽입하고 나면 감기 걸릴 때도 중이염이 더 이상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생제를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기침 콧물약만 쓰면서 지켜볼 수가 있게 되고 또 청력이나 발달, 사회성도 문제가 전혀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덜컥 우리 어린아이에게 수술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겁도 나고 가능하면 좀 피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중이염 수술이 너무 늦어가지고 아이의 청력이나 발달에 문제가 오는 것보다 늦지 않게 의사가 판단을 해줄 때 적절할 때 수술을 권하셨으면 용기 있게 수술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이염은 감기의 합병증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잘 생기고 유독 잘 생기는 아이들이 따로 있다. 중이염일 때 2주에서 3주 정도 항생제를 쓰고 그 이후에 삼출 중이염일 때는 항생제 없이 경과를 지켜본다. 3개월 이상 중이염이 지속이 되면 수술을 고려해본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외래에서 중이염 오래가는 아이들을 둔 보호자분들께 많이 받는 질문들을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중이염이 처음부터 안 걸리게 할 방법은 없나요? 입니다. 좀 속상한 게 중이염이 자주 걸리고 오래가는 친구들은 수술을 해서 막 귀의 구조를 바꿔준다거나 중이염이 안 생기게끔 당장의 이관 기능을 바꿔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중이염이 자주 걸리는 아이들도 만으로 한 6세, 7세쯤 되면 얼굴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중이염이 안 걸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으로 6세에서 7세 될 때까지 적절하게 중이염 관리를 잘 하면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중이염에 자주 걸리는 친구들은 그 중이염이 생기는 원인인 감기에 잘 안 걸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중이염 잘 걸리는 아이들은 감염병으로부터 노출을 막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보낼 때도 만 3세 이상에서 천천히 이렇게 보내시고 손 씻기나 마스크 같은 개인 위생에도 남들보다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를 잘 안 걸리게 하기 위한 방법은 여기 링크를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감기에 안 걸리게 노력하고 그럼에도 중이염이 생기면 그때마다 적절한 기간에 항생제를 사용하고 또 너무 중이염이 오래가면 환기관 삽입술을 해주면서 중이염을 잘 관리해 주시다 보면 아이가 크면서 점점 중이염이 걸리지 않는 상태가 될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은 중이염은 소아청소년과를 가야 해요? 아니면 이비인후과를 가야 해요? 입니다.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급성 중이염 관련한 항생제 사용은 모든 의사들이 대동소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중이염일 때 소아청소년과로 가셔도 되시고 이비인후과로 가셔도 됩니다. 다만 삼출 중이염이 오래 가서 3개월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고 하면 수술이 가능한 이비인후과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이염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습니다. 아이가 중이염을 달고 지내면 매번 막 항생제를 쓰느니 마느니 또 대학병원을 가야 되느니 많이 고민도 되고 답도 없어서 걱정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중이염이 잘 생기는 아이들은 거의 어린 시절을 병원과 함께 보내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중이염이 자주 걸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